4개 있을 거예요. 2개만 써보세요. 원문적으로 써야 돼요? 3번. 3번? 아니, 원문은 안 써도 돼요. 3번이 끝이죠. 아직 4번 써있잖아요. 왜 그러세요? 강렬이가 바뀐 거 아니에요? 다시 강렬이가 바뀐 거 아니에요? 몇 번요? 수록적 바꿨. 바뀌었네요?
잘할 것 같아가지고 문제 바꿀게. 언어위의 종류 있는데 언어위의 종류 보니까 7번 보기에 그대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게요. 아무도 얘기 안 하는 거 알지? 1위 너 봤지? 알고 있었지? 에이그 송일이 왜 안 왔어? 누가 안 왔지 또? 주혁이 안 왔지? 뭐 할까? 뭐가 어려울까? 송민이가 어렵겠지? 성현아 네. 지금 몇 시야? 22분이야 이 자식. 빨리 와. 늦게 오면 자리가 없어. 괜찮아 다시 앉아. 수빈아 옆에 앉아. 그렇지. 바꿔주지 그랬어. 괜찮아. 빨리 안 다녀? 늦잠 잤어? 오늘 앉아봐.
수학이 왜 안 하지? 인강문학. 이번에 못 쓰는 게 응? 이번에 못 쓰는 게 가상문학 운율 있잖아. 운율 특징. 삼이곡은 안 나온대지. 보기로도 나올 수 있대? 3인곡? 모르겠어. 외국인 엄청 많고. 외국인은 엄청 많고. 외부 주문 많다네. 외부 주문이 많을 게 있나? 손민곡 3인곡. 그 4반면에서도 그 독서 부분? 어. 거기서도 외국인이 없어요. 거기 외부 주문이 어떻게 나오지? 비문학? 외부 주문? 아, 외부 주문 비문학으로? 그냥 완전 다른 주문으로? 문법보다 문학이 어렵대요. 문법보다 문학이 어렵다고? 교과서 문학은 쉬운 성스러운 또 어떤 반은 또 문법이 더 어렵다 얘기하는데. 얘들아 우선 마무리하고 정리하게. 시간 더 필요하신 분, 네, 빨리 정리하세요. 사본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잖아요. 을려는 소극적인 태도고. 좀 더 힌트 줘? 어디서 나타나는지 그렇지, 그 시어를 쓰면 되죠.
슬슬 마무리할게요. 시간 더 필요한 사람. 네, OMR 카드 마무리할게요. OMR 카드 마무리하시고 OMR 카드 뒤에서 앞으로 넘기세요. 자, 칠판 잠깐 볼게, 얘들아. 편집자가 모형이라고 하면 서리적 표현. 어찌 뭐뭐야, 뭐뭐인가, 뭐뭐인고 이렇게 나타난다고 얘기했지. 그 다음 우리 춘향전에 나오는 서리적, 그러니까 춘향전에 나오는 편집자랑 논평은 우리가 다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회상적 표현. 뭐뭐 하더라. 감탄적 표현. 뭐뭐 하는구나. 그 다음에 확인적 표현. 뭐뭐 하겠다. 뭐뭐 하였다. 뭐뭐 보소. 춘향의 거동보소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편집형 논평 서술자 개입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요거는 고3 때까지도 기억을 해두는 게 좋아요. 질문할게. 그린워시라고 하는 게 긍정이었어, 부정이었어, 얘들아? 부정적이었어, 얘들아. 뭔지 알겠지? 그린워시라고 하는 게 뭐 기후변화에 대해서 언론의 그 태도나 부정적 태도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고. 요거 뭔지 알지, 얘들아? 산에 올라갔지, 얘들아? 산에 올라가서 임금을 보려고 했는데 봤어, 못 봤어? 못 봤지. 뭐 때문에? 산에 올라가니까 구름 때문에 못 본 거고 안개 맞나? 안개죠. 물에 가니까 바람과 물결 때문에 배가 안 뜬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이제 간신배를 뜻하는 거였어요. 아시겠죠? 감녀가 딱 세 마디 하는 애지. 을려가 전체적으로 하소연하는 애가 을려야. 을려가 뭐가 되겠대, 얘들아? 낙원이라고 이어서 님글씨 생활에 번듯하게 비추겠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랬더니 그러지 말고 구준비나 되세요 이렇게 얘기한다. 직접 받는 거니까. 아시겠죠? 가사무다 공유는 뭐잖아. 이거 찾으면 돼. 3, 4조 4, 4조 세 글자, 네 글자 또는 네 글자, 네 글자 또 사음보.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가사문학의 특징은 그러니까 이제 내신에서 되게 좋아하는 문제야. 위글에 대한 설명을 알맞은 것은 이런 문제 나오는 거니까 설명을 알맞은 것은 이런 문제 나오는 거니까 좋아하는 문제니까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 아시겠죠? 자, 오늘은 얘들아 제가 보니까 제가
여기 와서 복사하면 늦을 것 같아가지고 복사를 다 해가지고 왔는데 너 근데 머리가 좀 깜짝깜짝. 오늘 아데노신을 너무 열심히 보고 너 오늘 좀 고민인데 본보험을 얘들아 전문을 좀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오늘 쌤 올려주셨어. 전문 학교에서 올려놨다 그랬지? 오늘 전문을 좀 보려고 했다. 근데 우선 선생님이 준비한 거 먼저 받고 얘기하게. 첫 번째 거는 뭐냐면 전체 요약이에요. 본보험에 대한 요약입니다. 본보험은 뭐랑 같이 연결돼서 나오냐면 춘향전이랑 같이 연결돼서 나온단 말이야. 정리해서 드릴게 우선. 여기야. 뭐가 보이긴 해. 니는 있다. 여기요. 바로 가. 시험아. 니는 진짜 개미 똥꼬만했어. 보니까 내용 정리를 막 한 거를 만들어서 복사를 다 했는데 너네 미래엔 출판사에서 여기 나왔더라고. 아예 본보험에 대해서 아예 PPT가 나왔더라고. 그래서 그것도 같이 뭐야? 내 거에서 이제. 네가 샀나? 여기요. 쌍수. 스위트를 한다. 그 다음은 얘들아 각 단원별로 서술형 문제들이거든. 요거는 서술형 문제 정리한 거야. 서술형 정리한 건데 요거는 선생님이 좀 이따가 본본 끝나고 할게. 프린트 아시겠죠? 자 우선은 뭐부터 볼까? 자 얘들아 제일 첫 번째 받은 프린트 있죠? 요거 한번 먼저 꺼내볼까요? 요거부터 한번 볼게. 요거부터 볼게. 중요한 거야 이거. 저번에 선생님이 잠깐 언급했지만 이게 역순행적 구성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2번을 보세요. 2번 보면 사건의 흐름이라고 해서 전체 사건의 흐름 옆에다가 써볼게. 얘들아 사건의 흐름 옆에다가 가로 열고 뭐라고 쓰냐면 시간의 흐름순이라고 써볼게. 얘들아. 시간의 흐름순이라고 써볼게. 얘들아. 시간의 흐름순이야. 이건 그냥 참고인데 이거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거 그냥 참고로 알아보세요. 스토리하고 플롯의 차이점이 뭔지 알까? 스토리는 말 그대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서술하는 거고 요거는 뭐냐면 작가가 재배치한 거예요. 우리가 좀 이따가 본보험을 볼 텐데 본보험 보면 여러분들 깜짝 놀랄 거야. 선생님 여태까지 이렇게 복잡한 소설은 본 적이 없어요. 이걸 시간 순서대로 배열해라. 이거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야. 시간 순서대로 배열해라. 그래서 아예 좀 이따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아예 그냥 정리를 먼저 한번 해보고 그리고 본문 내용을 읽을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되게 너무너무 잘 쓴 작품인 것 같아요. 선생님 봤을 때는 내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작품이거든. 너무너무 잘 썼어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시간 순서가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 복잡해. 엄청 복잡해. 근데 되게 잘 썼어. 이 작품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얘들아 춘향전하고 똑같은 맥락인데 춘향전하고 맥락이 이어지는 게 어떤 거냐면 해학적이야. 해학적. 그래서 심지어는 옛날에 선생님이 본보험 시험 대비하자 이게 그 전에 2015년 개정 문제 개정 교과서에 나왔단 말이야. 다른 교과서에. 그때 이제 문제 선생님이 이제 풀이를 할 때 애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얘들아 본보험 시험 문제 1, 2, 3, 4, 5번 선택지 중에
해악이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정답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게 해악적이야. 모든 구성, 이렇게 구성상 특징도 막 이렇게 바꿔놓은 것도 해악적인 거고, 저번에 얘기했지만 결말 속에 절정이 삽입되어 있다, 이것도 해악적인 요소가 있는 거고, 중간에 막 비속어 막 쓰인단 말이야. 비속어 막 쓰이는 것도 역시 해악적인 거고, 막 엄청나게 뭐 이상하게 싸운단 말이야. 싸움하고 이러는 것도 해악적이고, 전부 다 해악적인 게 정답이야. 우선 내용 정리 잠깐 먼저 해보고 난 본문 내용 한번 들어가 볼게 얘들아. 첫 번째 보자. 본문 배짜인 발단 부분 보면 나는 아예 답을 다 써놓은 거예요. 나는 점순이와 성내를 올리기로 하고 3년 7개월 동안 돈도 받지 않고 머슴처럼 일했어. 이런 걸 뭐라고 하니 얘들아? 대릴사위라고 얘기하죠. 대릴사위. 전개 부분 보니까 점순이의 충동질로 나는 장인과 함께 구장에게 단판을 지으러 가지만 설득당하고 돌아온다. 구장이 누구냐면 마을의 이장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이 마을의 이장도 나의 편이 아니야. 장인에게 편들 수밖에 없어. 이유가 뭐냐면 장인이 혹시 이런 거 들어본 적 있니 얘들아? 지주, 마름, 소작인 들어본 적 있죠? 여기서 마름이 바로 누구냐면 장인이고, 여기서 이제 소작인이 바로 누구냐면 구장도 소작인이고, 중간에 보면 뭉태라고 하는 데도 나오는데 얘네들은 전부 다 소작인이야. 그러니까 얘 말이면 꼼짝 못해. 그래서 장인과 함께 구장에게 단판을 지으러 가지만 설득당하고 돌아와요. 그러니까 겁을 줘. 야, 너 농사 짓고 집으로 돌아가 버리면 너 징역 산다. 이렇게 겁을 준단 말이야. 그 다음 절정. 나는 장인과 몸싸움을 벌이지만 장인의 편을 드는 점수를 보고 망연자실한다. 그 다음 마지막에 결말은 올가을에 성대를 시켜준다는 장인의 약속을 믿고 다시 일터로 나간다. 이런 겁니다. 이게 전체 그냥 전체 줄거리인데, 자, 중요한 건 2번이야 얘들아. 사건의 흐름이라고 돼 있는데 너무 이렇게 복잡한데? 봐요. 그저께, 어제, 어이구나.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기억할게 얘들아. 그저께, 어제, 오늘 이런 거예요. 어떻게 정리해야 되나? 자, 우선은 3년 7개월 전 먼저 볼게 얘들아. 3년 7개월 전에 장인과 나의 계약이야. 그 계약이 바로 뭐냐면 점순이가 키가 크면 결혼시켜줄게, 성례를 시켜줄게 라고 점순이의 키가 크면 성례하기로 했다는 게 3년 7개월 전에 처음에 계약을 한 거야. 그 다음에 작년 봄에 장인이 나의 발을 삐게 한 다음에 성례를 약속해서 나를 달랬어. 그런데 작년 가을에 장인이 점순이의 키를 핑계로 성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결혼을 안 시키는 거야 얘들아. 아시겠어? 결혼 안 시키는 거야. 자, 실판 잠깐 볼게. 시간 순서대로 먼저 선생님이 간단하게만 설명해 줄 텐데, 시간 순서대로 간단하게만 설명해 줄게. 봐봐요. 그저께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얘들아, 그저께 내가 농사를 짓고 있었어. 내가 밭일을 하고 있었다. 그때 이렇게 요걸로 선생님 잠깐 볼게. 요걸로 기억해 얘들아. 요거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요걸 간단하게 선생님 정리해 줄 테니까 요걸로 기억해. 그러면 전체 흐름이 먼저 기억이 돼야지만 그 다음에 이제 사건 순서대로 배열하는 거 할 수 있단 말이야. 내가 밭일을 하고 있는데 점순이가 찾아와서 1차 충동질을 해요. 그 1차 충동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야, 너 맨날 일만 하고 갈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해. 맨날 일만 하고 갈 거냐? 그러니까 나가 뭐냐면 결혼도 안 시켜주는데 어떻게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니 뭐 바보처럼 이렇게 그냥 일만 하고 가면 이게 되겠어? 뭐 이런 식으로 1차 충동질을 한다고. 1차 충동질을 기억할게요. 그리고 또 내가 밭일을 하면서 뭘 느끼냐면 봄을 느껴요. 봄을 느끼고 뭔가 이렇게 봄 되면 뭐 이렇게 겨울이었다가 따뜻해지고 이러면 뭔가 애정이 싹트고 이러잖아요. 그럴 때 점순이가 충동질을 한다. 그래서 어제죠. 어제 뭘 하냐면 내가 꾀병을 부려. 아, 일 못하겠어요. 배가 아파요.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장인이 때렸어. 이게 오전의 일이야, 얘들아. 이게 오전의 일이야. 계속 봐, 여기. 이게 오전의 일이야. 그래서 오후에 어디로 가냐면
부장과 뭐야? 부장에게 판단을 받으러 가. 부장이라고 하는 게 이장인데 저 결혼시켜주세요 라고 얘기했다. 그러니까 부장이 처음에는 뭐라고 하냐면 어이 봉필씨, 장인이 봉필이거든. 봉필씨 그 결혼시켜주지 그래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더니 그 장인이 뭐 눈으로 흘겨봐요. 그랬더니 이 부장이 막 한참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또 부장하고 장인이 뭐 이런 얘기를 하든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이 부장이 나에게 어디니 뭐라고 하냐면 뭐 건넌마을 보지 못했냐, 누가 산에 불을 냈는데 걔가 징역을 갔단 말이야. 남의 산에도 불을 냈는데 징역을 가는데 너도 장인의 농사를 짓지 않고 집으로 가버리면 너도 징역 간다 라고 얘기하니까 얘가 엄청 쫄아요. 얘는 나는 되게 어리숙한 애거든. 그래서 다시 집으로 돌아와. 부장에게 판단하고 설득당해. 그리고 이제 저녁이야. 저녁에 누구를 만나냐면 뭉태를 만나. 그 마을에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뭉태라고 하는 애가 뭐라고 하냐면 나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 주는 거야. 독자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야, 너 이 바보 같은 놈아. 너 아직도 그 장인한테 이렇게 당하고 있냐? 네가 세 번째 사위인 줄 알아?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세 번째 사위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나가 점순이 대릴사위로 하잖아. 점순이의 언니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세 자매야. 이 장인은 세 자매를 낳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첫 번째 언니는 대릴사위를 10번 바꾸고 결혼시켰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딸이 이제 점순인 거야. 두 번째 딸도 지금 세 번째 바꿔서 나가 세 번째 대릴사인 거야. 근데 나도 원래 쫓겨나야 되는데 내가 일을 잘하고 되게 우직하게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쫓아내지 않고 나를 데리고 있는 거야. 그럼 장인이 이렇게 계속 대릴사이를 바꾸는 이유는 뭐야? 돈 아끼려고 그러는 거야, 장인은. 왜? 일꾼을 쓰면 돈을 줘야 되니까 대릴사이로 데리고 와서 일 시키다가 일 못하면 쫓아내고 말 안 들으면 쫓아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첫째 딸을 결혼시키고 이제 둘째 딸인 거야. 그리고 셋째 딸이 또 대릴사이를 데리고 오려면 앞으로 한 6년 정도 더 남았어. 그런 얘기를 뭉태가 막 나한테 얘기를 해준다고. 근데 나는 구장한테 그 전에 들은 얘기가 있고 협박받았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와요. 그냥 돌아와. 자, 오늘 아침이야 얘들아. 오늘 아침이 뭐냐면 오늘 아침에 점순이가 2차 충동질을 해. 구장한테 갔다 그냥 오냐? 뭐 이렇게 얘기해. 아예 안 된다는데 어떻게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이미 쫄아 있으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점순이가 뭐라고 하냐면 수염을 잡아채지 그냥 둬 이 바보야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깜짝 놀란 거죠. 이게 아내가 될 여자한테 이렇게 바보라는 소리가 들으니까. 그래서 이제 또 배가 아프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때 장인하고 싸워. 그 장인하고 싸우면서 뭘 하냐면 수염을 잡아채요. 왜? 점순이가 멀리서 보고 있는 걸 느껴. 그래서 이제 수염을 잡아채. 그러면서 얘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 말로 했으니까 점순이는 기분 좋겠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멍청해 얘는. 뭔지 알겠지? 그러면서 계속 엄청나게 해학적이야. 2차 충동질을 하고 장인과 싸워. 여기가 절정 부분이고 바짓가랑이 붙들고 싸운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 그치? 그리고 마지막에 또 일터로 가는 거야. 또 설득당해서. 올 가을에는 꼭 결혼시켜줄게 설득당하고 다시 일터로 가죠. 그럼 질문할게. 마지막 일터로 갔어. 올 가을에 결혼할 거 같니? 안 할 거 같니? 안 할 거 같다고 저번에 얘기했지? 안 할 거 같단 말이야. 또 당할 거 같단 말이야. 그래서 갈등이 일시적으로 해소됐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제목이 뭐냐면 아까 처음에 봄이라고 하는 어떤 사랑을 느낀다 그랬잖아. 그래서 내년에도 봄에는 또 일을 하고 또 결혼 못하고 그럴 것 같다. 그래서 제목이 봄봄이야. 이해되겠지? 전체 이야기가 뭔지 알겠지? 그리고 중간중간에 뭐 하냐면 옛날 과거 회상하는 게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면 작년 이맘때도 한번 이렇게 싸운 적이 있었어. 작년 이맘때도. 그 다음에 3년 7개월 전에 처음 대릴사이로 왔어. 이 내용이야 얘들아. 구성이 어떤 건지 알겠지 얘들아? 뭘 중심으로 기억하냐면 잘 봐 얘들아. 충동질로 기억하면 돼. 여기 봐. 충동질로 기억하면 사건 흐름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 얘들아. 이해되겠니? 지금 현재는 여기야 여기. 여기가 지금 현재인 거야. 그러면서 계속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얘기가 진행되고 있어. 이해되겠니? 그 밑에 표랑 요거랑 비교했을 때 요 표로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다시 볼게요. 3년 7개월 전이 뭐냐면 장인과 나의 계약. 점순이의 키가 크면 성례시켜주마. 작년 봄에도 장인이 나의 발을 삐게 한 다음에 성례를 약속해서 나를 또 달랬어요. 내가 농사 못 짓겠어요. 그랬더니 돌을 던졌단 말이야. 작년 이맘때는.
그래서 발을 삐게 했어. 그래서 결혼시켜준다라고 했었어. 그런데 작년 가을에 또 아유 저 키가 자라야지 그러면서 결혼 안 시켜준 거야. 오케이 거기까지. 그 다음 그저께 봐봐. 점순이의 1차 충동질이 있었어요. 여기 이거예요. 그저께 1차 충동질이 있었어 얘들아. 그러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내가 꾀병을 부리고 낮에 장인과 함께 구장을 찾아가고 밤에 뭉태가 또 야 너 바보 같은 너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해. 그래서 충동질을 하고 오늘 아침에 점순이의 2차 충동질, 오늘 오전에 장인과의 해학적인 활극, 해학적인 싸움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점순이의 이중적 행동이라고 하는 건 뭐야? 이 수염을 잡아채라고 얘기했잖아. 아버지한테 대들고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 그런데 내가 내가 누구야? 누구냐? 저 장인의 바지가랑이를 막 잡고 늘어주고 있으니까 뭐라 그래? 얘가 이 아버지 죽이네 뭐 이러면서 막 달려들어서 나를 막 말리고 이런 행동을 해요 점순이가. 그래서 이중적인 행동이야. 오늘 낮에 장인의 회유로 일을 하러 간다. 요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 얘들아 이거 사진 하나 찍어놔. 나중에 요것만 보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사진 하나 찍어. 성근아 졸리면 어떡하니? 혼자 맞지? 선생님 다 보고 있어. 됐니? 얘들아 조금만 내용 정리하고 잠깐 쉬었다가 전문은 얘들아 선생님이 1시간 만에 빨리 봐줄게. 선생님 1시간 만에 빨리 봐줄게. 그리고 선생님이 프린트를 일부러 뭐 했냐면 너희 밑에 설명 다 돼 있는 프린트를 하나 준비했거든. 필기 너네 다 하기 귀찮잖아 그치? 어제 전문을 이렇게 복사했다가 내가 가만히 이렇게 오늘 아침 수업을 떠올렸어. 아 이 자식들 필기하기 귀찮을 텐데. 그래서 선생님이 밑에 자습서를 다 찾아봤어 선생님이. 밑에 해설이 돼 있는 그 자습서를 복사해 본 거야. 그러니까 자습서로 볼 테니까 1시간이면 충분하거든. 그거 하고 마지막 1시간은 마지막 1시간은 저기 서술형 조금만 좀 살펴보고 끝낼게 얘들아. 그리고 오늘 얘들아 모의고사 나갈 테니까 오늘 모의고사 프린트 나가고 그 다음에 2개가 더 나갈 거야. 뭐가 나갈 거냐면 연계 작품 나갈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송미인곡과 연계 작품. 그 다음 그 뒤에 시조와 연계 작품, 춘향전과 연계 작품 나갈 거거든. 오케이? 그거 이제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이렇게 풀면 돼. 화요일에 우리 2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이해돼? 괜찮죠? 2시에 밴드로 만나는 걸로 할게요. 밴드 안 들어온 사람 손들어. 선생님 초대했어. 좀 전에 봐봐. 좀 이따 봐봐. 밴드 없는 사람 확인해야 돼. 좀 이따 쉬는 시간에. 알겠죠? 자 가볼게 얘들아. 자 3번 볼게요. 3번 등장인물의 조금만 얘들아 한 5분 10분만 힘내고 가자. 등장인물의 성격 및 태도 보면 장인은 손버릇이 아주 못되고 동네 사람들의 욕을 잘해. 아까 이름이 봉필이라고 얘기. 잘 봐 얘들아. 아까 이름이 봉필인데 중간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별명이 욕필이야. 이런 걸 뭐라고 하지? 언어유희야. 춘향전의 언어유희와 같이 나오겠지 얘들아. 이해되겠죠? 춘향전의 언어유희와 같이 나오는 거예요. 마름으로 소작인에게 횡포를 잘 부린다. 외양이 호박개 같다. 사나운 개 이름입니다. 오른쪽에 거칠고 계산적이고 욕심 많다. 나는 장가를 들기 위해 무일푼으로 일한다. 장인의 말만 믿고 점순이가 잘하기를 기다린다. 고향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점순이를 포기하지 못하고 고향으로도 가지 못하는 거예요. 순박하고 우직하며 어수룩하다. 성내에 대해서 수동적인 태도를 보인다. 점순이는 성내를 성사시키지 못한 나를 질책하고요. 야무지고 적극적인 성격이고 성내에 대해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게 바로 점순입니다. 아시겠죠? 넘어갑니다. 등장인물의 갈등 양상은 나는 장인에게 반발하면서도 매번 설득당하는 어리숙한 성격이고요. 장인은 혼인을 핑계로 노동력을 착취하는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성격이다. 자 여러분 5번 중요 표시할게요. 5번 중요 표시하시고 갈등의 해학적 표출이라고 해서 장인은 팔꿈치로 막 그 구장한테 찾아가서 뭐라고 하냐면 구장 앞에서 이 또 장인이 또 남들 앞에서는 이렇게 대접받기를 바래요. 장인보다 더 높은 말이 빈장님이라고 하는 게 더 높은 말이거든. 근데 나라고 하는 애가 구장한테 가서 우리 장인이 이러니까 옆구리를 팍 친다고. 왜 쳐요? 야 밖에 나와서는 빈장이라고 해야지. 이렇게 되게 하는 행동이야. 그러니까 봐봐. 팔꿈치로 나의 옆 갈비뼈를 쳐. 나는 어깨로 장인의 궁둥이를 떠밀어.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유치하고 우스꽝스러운 몸싸움이 있고요. 오른쪽에 장인과 난데 지게막대기로 나의 배를 쿡쿡 찌르고 나의 사타구니를 움켜잡았다.
나는 장인의 수염을 잡아칩니다. 장인을 둔덕 아래로 밀어 떨어뜨리고 장인의 바짓가를 움켜잡아서 장인과 대를 사이에 비정상적인 활극이 나타나는 거죠. 장인과 나의 갈등을 해학적으로 표출하고 해학 동그라미 치고요. 해학 동그라미 치고 독자 요소를 유발한다. 6번 중요 표시하겠습니다. 6번 보면 춘향전과 봄봄의 비교를 통해 나타난 한국 문학의 전통 개성 너무 중요하죠. 춘향전은 인물이 변사 또는 가진 악행을 일삼는 인물이잖아요. 봄봄에서 장인은 소자기를 착취하는 마름이고 딸들을 핑계로 대릴 사이를 바꿔 들어가며 죽도록 부려먹는데 악역이 되지만 악독한 인물이라기보다는 허점이 많아 실수하거나 헛웃음을 웃게 하는 인물이다. 왜? 네, 다녀오세요. 변사또 같은 경우는 뭐 바지에 똥을 싸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 문 들어온다 바람 닫아라 뭐 이런 행위들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상황은 춘향전의 아내와사 출도 장면이고요. 봄봄은 장인과 대릴 사이의 갈등으로 심각한 싸움이 해학적으로 묘사되어 웃음 유발한다. 심각하거나 비극적인 갈등의 상황으로서 해학적으로 그리는 전통이 있다. 이런 전통이 이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7번은 생략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7번은 생략해도 될 것 같고요. 네, 작품 특징을 보면 작품 특징은 구성상의 특징 1번 중요 표시요. 너무 중요해요, 얘들아. 1번 중요 표시. 역순행적 구성입니다. 밑줄 쳐봐. 결말이 절정 속에 삽입됐다는 아주 독특한 구조예요. 절정의 희곡적 싸움이 주는 긴장과 해학성을 살리기 위한 의도적 배치다. 2번 중요 표시할게. 해학적인 특징이 있어요. 무조건 해학입니다, 여러분. 비속어 사용해요. 해학적입니다. 토속어 사용해서 해학성을 유발하고요. 나의 어수룩함과 순박함이 해학성을 유발하고요. 뭐지? 장인호가 뭐지? 장인과겠죠. 장인과. 장인과 나의 비정상적인 상황 설정 자체가 해학성을 유발합니다. 9번도 중요 표시 한번 해볼까요? 9번 보시면 작품에 사용된 시점이 1인칭 주인공 시점이에요. 우리가 춘향전은 뭐야? 전지적 작가 시점이잖아요. 그 두 개 구별합니다. 말하는 네가 주인공이 되어서 자신의 이야기를 전개한다. 주인공의 심리 묘사를 상세하게 할 수 있다. 밑줄 쳐봐. 주인공과 독자의 거리가 관찰자 시점보다 가깝다. 밑줄 쳐볼게요. 주인공의 시각으로 사건이 전개되어 객관성이 결여될 수 있다. 왜? 주인공이 자기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는 거니까. 됐니? 네, 10번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밑에 볼게요. 갈등이 해소되지 못하고 지속되는 이유 볼게요. 1번. 나의 어수룩함하고 순진함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바보 같은 거야. 그 다음에 나에게 사경을 주지, 사경은 뭐야? 그 월급 같은 거예요. 사경을 주지 않고 계속 일을 시키려는 장인의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3번. 어수룩한 나를 충동질하다가 결국 장인과 나의 싸움에서 아버지 편을 드는 점순이의 이중적 행동 때문에 갈등이 계속되는 거죠. 11번 중요 표시 한번 해볼게요. 11번은 제목이 봄봄이잖아요. 봄봄의 의미는 1번. 사건이 일어나는 봄의 순환적 반복 때문에 봄봄이라고 하는 거예요. 볼까? 작년 봄 나가 성대를 요구하지만 실패하고 다시 일하러 갔다. 올해 봄 나가 성대를 요구하지만 실패하고 다시 일하러 갔다. 내년 봄도 원인이 해결되지 않았으므로 나의 처지는 변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봄봄. 2번도 중요 표시할게요, 얘들아. 2번. 청춘 남녀의 사랑이 피어나는 계절이라고 해서 만물이 소생하고 사랑의 감정이 피어나는 계절. 나와 점순이의 사랑의 감정을 더욱 두드러지게 한다. 그래서 봄봄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얘들아. 여기까지 하고 전체 내용은 어떤 흐름인지는 좀 알겠지 얘들아. 됐니? 선생님 잠깐 볼게. 요 프린트 잠깐 볼게. 수업하겠다는 건 아니고 요 프린트 잠깐 보겠습니다. 요 프린트 보시면 보여요? 이 프린트는 얘들아, 이 프린트는 우리 미래엔 출판사에서 제공한 프린트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봄봄 학교 선생님이 그래서 봄봄 시험 문제를 아마 여기서 내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 지금 아까 선생님 정리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얘들아. 요건 다시 한번 그냥 보기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살펴보기만 하면 돼. 새로운 내용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좀 이따가 요 프린트 잠깐 보고 전문 들어갈게요. 아시겠죠? 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다리가 주간 여기 있는데 좀 이따 들어오면 줄까? 지금 줄까? 일로 와 받아가.